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버그라스에 근무하는 강희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정신재활시설 에버그린하우스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옹부주민센터에서 사업 담당자이자 활동가로 같이 일하고 있는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정시장의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가로 근무하고 있는 임현정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2018년부터 이제 여러 기관에서 상담 봉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각기 다른 이제 사연과 고충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언론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의가 들어왔어요. 언론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옹부주민 센터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할 때 그 노숙인 복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숙인 분들이 단순하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 계신 게 아니라 50% 이상이 정신장애와 또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을 한 곳이 이제 노숙인 쪽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신보건 쪽에서도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에 있다가 사회복지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생명 존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명 존중 중에 정신건강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정신복지공부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보건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보람과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여기 오실 때보다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행복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 평범한 대답일 수 있긴 한데 그 기간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기간을 이용하시면서 각자의 목표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회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이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건 활동가분들의 역량이 증가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뭔가 시정구제 활동을 항의문을 작성해서 보내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낸 항의문을 보고 뭔가 수정사항 같은 걸 반영해 주실 때 그때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당사자분들하고 비당사자분들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도 되게 큰 자부심이 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당사자 선생님들이 처음 이제 입사했을 때하고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되게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때 그때 좀 큰 기쁨이 되기는 합니다. 정신건강 보건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보람도 있겠지만 힘들었던 일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소방안전 체험을 하려고 이제 종사자들과 다 같이 이제 체험을 하려고 이제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저희 센터 이름을 이제 밝혔더니 이제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는 같이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체험 전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날짜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서 그때 조금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찝찝한 거는 되게 많이 있는데 존속 상해나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이런 사건은 적절한 지원이랑 어떤 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인데 그런 체계가 미비해서 발생한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 같은 기사들을 볼 때 좀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정신장애인 분들 때문에 힘든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 같은 시설들이 이제 그 주거지 안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랑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마찰이 생길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이웃들과 좀 불편하게 지내거나 또 혹은 이제
그 우리 회원분들한테 또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칠 때 그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하는 부분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힘들었던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 뉴스에서 나온 얘기들, 솔직히 그런 게 조금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는 것만큼 정신적인 분들이 위험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조장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현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생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조용히 다른 시선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생활하셨을 때 그 겪어오는 편견을 들었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정신장애인 시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어떤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같은 주간지가 시설이든지 공동생활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조력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같은 정신장애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재활 시설들이 종류가 좀 많긴 한데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도 은평구의 하나인데요. 우리 같은 시설이 에버그린 하우스가 모든 정신장애인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에버그린 하우스가 너무나 마음에 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희랑 또 저희 시설의 방향이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은평구에는 저희 같은 시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선택권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시설, 우리 외에 우리와 비슷한 시설들이 그 지역 안에 여러 개가 있어야 다양한 정신장애인 분들이 자기의 기호와 방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양한 시설들이 지역 안에 많이 있는 것이 정신장애인 분들의 선택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입원이나 퇴원 이후에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활시설 같은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례로 저희 이제 당사자 선생님들만 봐도 그런데요. 처음 입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뭐 이런 취미생활 갖는 것도 소소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좀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진다면, 그렇게 교류해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바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 시설에 대한 혐오와 님비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밖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그로 인해 이제 숨어 지내야만 하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게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좀 줄어들고 사라지려면 사회 밖으로만 내몰리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많이 접하고 본인이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사실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던가 노약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우리 동네가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부터 좀 편견을 조장하지 않게 좀 조심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이 잘 회복하고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이제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개인의 단위가 아니라 지역적인 거나 혹은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이 잘 회복해서 주위 이웃들이나 이제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이제 인식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단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가장 어려운 문제 같고요. 고민하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전보다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름에서 오는, 정신장애인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서 오는 그런 불편함 또는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정신장애 인설들도 열심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당사자분들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시각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